이렇게 어색하게 자기를 알리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알리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누구나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호감 가는 첫인상을 만드는 4단계의 대화 기법 알려드릴게요. 말을 잘하는 것과 상대방의 호감을 얻는 건 다르죠. 말을 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첫인상으로 우리에 대한 평가가 결정되는 경우는 억울하죠. 처음 만나서 겨우 몇 분 안 되는 시간에 우리를 평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자기를 소개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의 호감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첫인상을 남기는 자기소개 방법을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자기소개와 함께 대화를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말하는 기술이 능숙한 걸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화의 기술이 능숙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과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치는 것인지는 다른 문제예요. 사람들이 첫 직장, 새 학기, 첫 만남에서 자기를 알리는 방식으로 3가지의 잘못된 전략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소극적인 알리기. 내향적인 사람들이나 낯을 가리는 사람들은요, 인사만 하고 다른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사람들이 말을 걸어줄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말 없이 조용히 있는 그 태도, 이게 바로 소극적인 알리기예요. 자기는 소극적이면서 상대가 적극적으로 자기를 알아주길 바라는 건 정말로 욕심이죠. SNS로 많은 사람들과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면 상대방의 관심에서 쉽게 멀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소극적인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상대방이 오히려 자신한테 무관심하고 무시한다고 오해를 사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상대방의 잘못은 아닙니다. 반대로 두 번째, 너무 적극적인 알리기를 하는 경우예요. 과하게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부작용이 좀 있어요. 말이 많다든지 이기적이라든지 나댄다든지 그런 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알리기에 바빠서 함께 그 자리에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자신을 알리는데 너무 과하게 몰두한 나머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한테 자꾸 강요하는 느낌을 주기도 해서 무례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알리기를 판매로 비유를 한다면 소극적인 자세는 홍보가 없는 판매라고 한다면 과도한 적극적인 알리기는 강매에 가깝죠. 강매하는 물건이라면 물건에 하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과도한 적극성은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벤치마킹,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바람직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의 모습을 따라하면서 자신을 알리려고 해요. 즉 벤치마킹 하려는 거죠. 심리학적인 용어로 모델링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사람들과 좋은 첫인상을 남기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배우는 그 첫 단계는 벤치마킹이 좋습니다. 하지만 벤치마킹은 오래 하면 안 돼요. 그 이유는요, 자기와 다른 옷을 입고 있는 느낌 때문에 부자연스럽고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굉장히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모델링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이렇게 어색하게 자기를 알리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알리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1대1로 대화를 나눌 때 4단계를 기억하세요. 인사, 정보, 해석, 교감, 이 4단계 순서대로 대화를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상대방과 친밀해지면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인사 단계예요. 이 순간에 바로 첫인상이 결정이 됩니다. 상투적인 인사가 오고 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가늠을 해요. 과하게 소극적이거나 과하게 적극적인 태도가 이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본인을 각인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과욕을 부려서 무례한 인상을 남기거나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긴장을 해서 오히려 실수를 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인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디랭귀지예요. 얼굴 표정, 말투, 발음, 어조, 태도, 아이 컨택, 자세, 이런 것들이에요.
당당하면서 예의를 갖춘 모습으로 상대를 대해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상대방에게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기 위해서 저는 차희연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비언어 중에서 상대방이 내 말을 듣게끔 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잠시 멈춤 기술이에요. 이 잠시 멈춤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혹은 제 이름은 이라고 해서 나에 대한 소개를 할 거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을 한 후에 잠깐 쉬고 성을 말하고 아주 잠깐 쉬고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차희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이렇게 잠시 멈춤을 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명확하게 잘 들립니다. 명확하게 잘 들리는 이유는 상대가 이름을 들을 준비를 할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듣는 것과 정보를 입력할 준비를 하고 듣는 것은 이 정보를 얼마나 기억하는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한 후에 들은 정보는 상대적으로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잠시 멈춤을 하면 그 뒤의 단어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말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돼요. 만약에 반대로 상대가 자기 이름을 소개했다면 그 이름을 우리가 잘 듣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물어보면 돼요. 상대방이 이미 소개를 했는데 다시 물어보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나 바보처럼 보일까봐 걱정해서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물어보는 것이 확실하고 올바른 태도예요. 다만 물어볼 때 공손하게 물어봐야 되겠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성함을 잘 못 들었습니다 라든지 희연씨 제가 성을 듣지 못했네요. 성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이름을 듣지 못했을 때 공손하면서 당당하게 질문을 하면 지적이고 자기 주장이 있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차희연입니다 왔다 갔다가 끝나고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되는 이 정보에는 가치 판단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하철 타고 오셨구나 이렇게만 끝내야 되지,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왔는데 와 부자 동네에서 왔네 이런 식으로 가치 판단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예요. 이 사람 역시 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거든요.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정보 교환의 시기예요. 이 물꼬를 트려는 노력이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 사람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탐색을 해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는 게 좋아요. 서로의 대화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 탐색전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정보 위주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단계라는 거죠. 하지만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정보를 찾는 건 아니에요. 상대가 영화를 좋아한다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돼요. 억지로 같은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안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오히려 이상해요. 무리해서 잘 모르거나 좋아하지도 않는 영역을 아는 척 한다거나 좋아하는 척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게 되어 있어요. 공통점을 찾기보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정보를 말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질문도 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하겠죠. 이럴 때 유머를 섞어가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차가 막힐 때 여기까지 시간 맞춰 오신 거 보면 운전 진짜 잘하시나 봐요.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풀어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정보를 찾는 것, 그리고 나에 대한 정보를 열어서 주는 것,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보 단계가 끝나고 나면요, 바로 세 번째 단계인 해석 단계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부터는 의견이 포함되기 시작해요. 정보를 수집하면서 동시에 해석을 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초면에 상호 간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하게 평가하고, 그리고 그 평가한 결과를 너무 드러내는 것 자체가 사실 좋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도 부담스럽게 느끼고 나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 단계가 되었을 때 드디어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고 상대도 나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거든요. 인사와 정보 단계에서 그 사람의 정보들을 확인을
확인을 하고 굳이 대화를 할 필요가 없는 결격 사유가 있다면 얘기를 끝내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좀 더 대화를 나누면서 해석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겠죠. 이 단계에서까지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팩트만 갖고 얘기를 하고 정보만 전달하는 대화만 오간다면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지 못하고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지 못해요. 정보 단계까지만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의 바르다는 평가를 듣겠죠. 하지만 매력 있거나 재미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서 좋은 오빠지만 매력적인 오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인으로는 괜찮지만 내 애인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 단계까지 했다면 정보 단계에서 조금 그 사람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끼고 신뢰감이 좀 느껴졌다면 해석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단계와 해석 단계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소개팅 해보셨어요? 이 말은 정보 단계에서 사용하는 말이고요. 소개팅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이거는 해석 단계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소개팅 해보셨나요?는 객관적인 팩트를 물어보는 거지만 소개팅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해석 단계라는 거예요. 정보를 주고받거나 대화가 얼마 오가지 않은 상황에서 불쑥 해석 단계의 말을 하면 무례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오셨어요? 멀리서 오셨어요? 운전하시느라 힘드셨죠? 그럼 저는 강남에서 출발해가지고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와 부자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의 가치 판단을 바로 드러내버리면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해석 단계라고 하는 말까지 온다라는 건 그 사람하고 팩트의 대화를 해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내가 이 정도의 얘기를 해도 편견 없이 들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유머를 섞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과 가볍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해석 단계의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멀리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종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종로에 맛집이 굉장히 많던데 맛집 좋은 데 있나요? 저는 미식가까지는 아니지만 맛집을 좋아해서 맛집을 찾아가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거기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추천 듣는 데를 가면 정말 맛있는 맛집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해석 단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4단계가 바로 교감 단계로 넘어갑니다. 대화가 오고 가면서 마음이 열리고 친밀해지는 단계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처럼 느껴진다는 말처럼 감정이 보이는 문장을 주고받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얘기를 한참 하면서 해석 단계까지 얘기를 충분히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격이 굉장히 좋아 보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을 보이는 말을 주고받는 단계가 바로 교감 단계거든요. 이 단계까지 혼자 대화를 끌고 오면 안 돼요.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상해요. 정보를 보내고 그리고 이 상대방의 정보를 받으면서 입체적으로 대화를 구성하면서 티키타카 핑퐁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과 함께 와야 됩니다. 해석 단계까지 먼저 마음을 열고 상대를 이끌어 왔다면 교감 단계에서는 상대가 먼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어렵다면 가볍게 감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 감정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대화에서 자기를 알리는 게 3분간 강당에 서서 자신을 소개하는 일하고는 달라요. 자기의 정보를 주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상대방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정보를 말하라고 강요하지 않으면서 또 상대방이 수집할 만한 정보를 또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알릴 때도 상대가 나의 정보를 듣고 거기에서 뭔가 주제를 딱 잡아서 나한테 관심을 갖도록 끌고 와야 돼요. 실제로는 나를 알리고 있지만 상대가 느끼기에 자기가 능동적으로 상대를 알아가고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임에서 처음 만난 두 남녀의 대화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사 단계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냥 생략하고요. 정보 단계부터 시작을 한다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임에 많이 와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아, 그렇군요. 실은 저도 처음이거든요. 아닌 척 하면서 근육에 힘주고 있어요. 곧 경련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올 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 없이 설렁설렁 걸어왔거든요. 여기까지가 정보 단계예요. 이 다음에 정보와 해석 단계가 왔다 갔다 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아, 가까운 곳에 계셨나 보네요. 저는 1시간이나 걸려서 왔는데 지하철에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 그러면 신촌역 쪽에서 오셨어요? 아니면 종로 쪽에서 오셨어요? 저는 합정역 근처에 작업실이 있어요. 이렇게 정보도 주고 그리고 해석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남자가 얘기합니다. 교감 단계요. 아, 그렇구나. 제가 신촌에 좀 오래 있어서 이웃을 만난 느낌이네요. 제가 거기 지나가다가 한 번쯤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교감 단계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대화를 살펴보면 서로 정보를 흘려주기도 하고 그 정보를 수집해서 해석하고 추측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내가 또 정보를 흘려주고 이러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있죠. 대화의 첫 상황인 자기를 알리는 방법 4단계로 대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게 여기지만 이 4단계를 쪼개서 이해를 해서 학습을 하면 실제로 이 상황이 왔을 때 활용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연습하시고 몇 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느끼실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잘해 보이는 사람도요, 다 시행착오 겪었을 거니까요. 오늘 처음 이것을 알았다고 해도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원리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원리를 알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자기 몫입니다. 원리를 모르고 기술만 알려고 하면 기술을 배우지 못하지만 원리를 알아야 이 원리에서 더 나아가서 기술도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